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제목입니다. 북한 군부가 임계치에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군사 정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까요? 지금 북한 군이 어떤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취합한 정보들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기대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김정은이 특별명령서를 발령해서 쌀을 주겠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현재에서는 의미가 없다. 무의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식량 판매소는 개점 휴업 상태다. 김정은이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식량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해서 특별명령서까지 자기가 사인해서 공개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개점 휴업 의미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 또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냥 준다라는 게 아니고 마진 잔뜩 붙여서 판다라는 건데 그 판매하는 식량도 없다라는 게 최신 보도로 데일리 NK를 통해서 나왔어요. 현재 당국이 쌀 수급과 가격 통제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국가 식량 판매소가 현재 판매할 쌀이 없어 사실상 휴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일반 주민에게 판매할 수 있는 쌀이 바닥난 상태라는 전언이다. 최근 데일리 NK 복수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역 국가 식량 판매소는 매일 문을 열고 종업원도 출근하고 있지만 정작 판매 물량은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2호 창고, 불량미, 5호 창고까지 2호, 5호 다 열어서 판매해. 나눠줘. 싸게 팔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판매할 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더 뒷받침하는 보도가 또 나왔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야, 이제 국가도 쌀이 없는 거냐? 이거 나라 망한 거냐? 이제 이런 소문이 또 의식이 확 퍼진 겁니다. 나라 망한 거냐? 이제 이거 된 거죠. 왜냐? 누구든지 국가가 식량을 비롯한 정말로 비상 물품은 있어야 되는 게 국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식량이 없어? 그리고 그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좀 달라요. 우리는 내가 식량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구나 라는 건데, 북한은 아니죠. 공산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국가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줄 게 없다. 그러면 그 국가라는 기업은 파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망한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중순 열린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특별명령서가 공개된 이후에 주민들에게 군량미 3개월분을 시장보다 누군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이달 초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6일 평양을 기점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체로 5일치 식량을 공급했다. 그러나 당초 예고했던 3개월분 공급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국가 식량 판매소를 통한 식량 판매도 현재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국가도 현재 곡물이 없는 것 아니냐, 진짜 주긴 주는 거냐 라고 수군대고 있다. 식량 공급이 중단되면서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지난 18일까지 해산시장에서 5,500원으로 거래되던 쌀 1kg이 최근에는 6,000원까지 오르고 옥수수는 3,300원에서 3,5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쌀 1kg 가격이 6,000원에서 7,000원, 한 7,000원 선에 거래되던 것이 국가가 4,000원 정도에 팔아버리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국가에서 4,000원 파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한 5,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6,000원까지 오른다. 왜? 한 5일 동안 공급했는데 그 다음부터 공급이 없어. 쌀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시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오른다. 옥수수도 오른다. 지금 또 옥수수 시즌인데 옥수수도 오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큰 동요를 전국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한 건 식량인데 기름만 주는 당국 뭔가 잘못됐죠. 6월 달에 중국으로부터 정제유 1만 배럴을 받아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평양 시내에 있는 이 디젤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반값으로 60%, 50% 가격으로 확 떨어졌어요. 아니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게 식량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최근 물량 부족으로 값이 치솟았던 북한 정제유 가격이 사흘 만에 50% 이상 떨어졌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정제유 공급을 받으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자,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에 휩싸여 있는 주민들이 뭐야? 왜 무역을 통해서 식량을 안 들여오고 엉뚱한 저 기름을 들여오는 거야?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부는? 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게 한 하나의 포석으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양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 왔는데 평양도 이제 안 되니까 전국에 개를 수매해서 평양으로 공급해라. 이제 전국에 이제 가축, 반려견, 북한도 반려견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려견, 개 다 기르고 있는데 그걸 수매해서 사와서 평양에다 공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개를 사서 평양에다 식량이 없으니까 개라도 평양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식량으로서 그렇게 공급하라 라는 명령서가 내려져서 전국에는 개를 지금 대규모로 사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개 관련해서 또 좀 이따 또 완전히 또 분노에 휩싸인 반대의 또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북한 고위층 누군가가 식량 공급을 틀어막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죠.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인데 이분이 자신의 SNS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루트인 진, 북한 내부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제 내부 소식을 전했는데 그 내부 소식을 전한 것들이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또는 미국의 언론이죠. RFA나 VOA 이런 데서 보도했던 내용 이런 것들하고 또 분석을 했을 때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서 이거 그냥 일개 개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철환 씨의 이 SNS를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이런 전언을 들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중국으로부터 긴급 식량 지원을 받아 각 부대로 공출이 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5만 톤의 두부, 콩을 지원받아 영양실조 군인에게 배급한 바가 있다. 현재 식량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준비되어 있는데 일선 부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이 고함이 하부 단위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김정은의 지시를 틀어서 북한군 밑바닥은 물론 북한군 전체에 김정은에 대한 공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군부도 뭔가 이상한 조짐을 느끼고 있다.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 군인들 전 군인들이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에게 공분을 자내게 하고 있다. 공분. 아주 공통적인 분노죠. 공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김정은을 이 군 전체 120만 북한 인민군들이 생각할 때 김정은을 천하에 죽일 놈이라고 지금 이미지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야 식량 좀 줘! 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 병사들에게까지 이 말단까지는 안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 중간에서 차단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나쁜 놈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세팅해 나가는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세팅해 나가는 그 조직이 세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을 군량 및 창고를 틀어막은 세력은 반김 즉 이 백두혈통에 대한 세습 체제 이것에 대한 북한 지배 이 체제에 대해서 전복을 노리는 군 내의 세력이 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군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인민군대를 굶기면 당연히 군사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미 불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누군가 불을 더 지피면 폭발하듯이 어떤 세력들이 인민군대가 막 가도록 김정은의 지시 이걸 틀어버린다는 것이다. 북한 군부 내부에는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김조국이라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 군부 담당 부부장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 자는 표면적으로는 김여정,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조국인지 아니면 다른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군 내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군부가 흐트러지고 폭발되기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지도부, 군부 담당, 군대 담당 부부장 김조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과 같은 이런 자들이 기획이 되어서 군인들이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같은 이 백두혈통에 대한 분노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딱 트리거만 당기면 바로 그냥 군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차곡차곡 그런 분위기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는 세력이 있다. 개인이 아니고 세력이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동안 북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게 세력이 존재해야만이 설명 가능한 이상 징후들이 있죠. 군 보양 사업을 장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군관들에게. 야, 니네들 부대 영양실조 하전사들 영양실조 우리 평가할 거야.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당에서 보내줄 건 없어. 장교들 즉 군관들 니들 개인 사재를 털어서 니들이 지휘하고 있는 그 부대의 영양실조를 해결해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키우던 염소, 돼지, 닭 또 그게 없으면 자신의 개인 돈을 털어서 장마당에 가서 사서 그렇게 해서 영양 보충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 평가를 하니까. 평가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죠.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라도 잡자. 이렇게 해서 개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에 식량이 부족하니까 전국에 있는 개 사와서 지금 평양에 공급해. 라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는 개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려견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지금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 개고기 먹는 사람 얼마 있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개고기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개고기 거의 뭐 안 먹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개고기라도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하자. 라는 그런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일선 지역 말단 장교들, 군관들에게 책임을 지으니까 그 말단 군관들이, 장교들이 유관급, 영관급 이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이제 분노 이렇게 전이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조직에만 차등 배급한다. 아니 주려면 같이 주고 굶으려면 같이 굶어야지. 왜 사회 안전성, 우리로 지금 경찰이죠. 그리고 국가보위성,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죠. 이 권력기관에만 1년치 식량을 배급하냐. 그러면 그것들을 알게 된 권력기관이 아닌 일반 군대들, 무력 부대들은 뭐야, 왜 우리는 안 줘?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키우던 염소 주라고 그러고 쟤들은 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봤을 때 군 수뇌부들이 전부 권력서열 3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군인들이 이렇게 찬밥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이 주석단에 보면 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어요. 왜? 권력 서열이 후반부니까 앞은 전부 당원들, 그 다음에 군부는 뒷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군인들이 뭐야? 왜? 그래도 김정일 시대 때는 선군 정치라 그래가서 군인들이 제일 앞에 있었는데 왜? 군대를 먼저 앞세우니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찬밥이야? 그리고 식량 열사, 박정천, 리병철 이런 사람들은 숙청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숙청당했어? 자신들이 식량을 수입해서 우리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숙청당했대. 뭐야?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분들 왜 숙청하지? 이렇게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좀 보면 또 이상한 게 박정천 같은 경우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참모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병철 같은 경우는 원수였는데 지금 현재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그 자신의 또 직책은 또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계급이 뭐냐 이것보다는 직책이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급은 강등되었지만 이들이 권한은 또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옳은 숙청이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숙청을 기획한 자는 누구냐? 진짜 김정은이냐? 아니면 김정은에 대한 분노를 야기시키기 위한 셀프 숙청이냐?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RFA와 로이터 통신에서는 리병철이 언제든지 다시 재등판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 라고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풋내기 마녀 앞에 서서 어디 너 따위가 새파란 게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김여정 이런 것들이 이제 백두혈통이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이렇게 군대를 못 살게 하고 있다 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백두혈통에 대한 분노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데일리 NK가 최신 보도를 했는데 정말 이 군사 정변을 기획하는 세력이 있어야만 설명 가능한 이상 징후죠.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 공급이 담긴 김정은의 특별 명령서를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는 죄로 군 고위 간부를 처형했다. 자료는 일단 8.15 훈련소 후방사령관이 당에서 특별 명령서를 하달한 뒤 무엄하게도 지금 3인 즉 주민들 먹는 문제보다 군대 곳간이 더 심각하다. 아래 단위 후방 실정을 저렇게도 모르면서 무작정 쥐어 짜버리면 강바닥 모래도 아니고 그 숱한 쌀을 우리가 어디서 내놓는다는 말인가 라고 언급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 최고 지도자라는 지적으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종파 분자가 된 셈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무자비한 처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후방지휘관을 총살하고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고 쌀 문제가 해결되냐? 위에서는 아랫단위 실정도 모르고 무슨 문제만 터지면 모두 현대 종파라 한다 라는 개강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종파 1956년 김일성이가 1인 절대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 경쟁자들이었죠. 남노당파, 예남파, 갑산파, 소련파 이런 여러 개파가 있었는데 자신과 대척점에 또 자신의 개파가 아니었던 것들을 일시에 이제 쓸어버리기 시작한 그게 이제 왜 단일 대우를 구성해야지 파벌을 형성하냐 이렇게 해서 종파분자 해서 다 날려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말만 나오면 너 종파분자냐? 왜 단일 대우 형성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말만 하면 현대 종파다. 야 1956년 역사책 안 배웠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이 8.15 훈련소라는 것이 무슨 뭐 군사 훈련하는 훈련소가 아니고 8.15 훈련소는 8.15 기계화 군단입니다. 북한은 기계화 군단을 훈련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연 4개 전방 군단이 있죠. 그 후방에 8.20, 8.15 이 기계화 군단이 있어서 이 기계화 군단이 주력 부대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이 치고 올라갈 때는 이 8.15, 8.20 이 기계화 군단들이 주력 부대가 돼서 주력 방어 부대가 돼서 평양을 방어하죠. 그런데 그들이 또 치고 내려올 때는 이 전연 4개 군단들이 포를 통해서 일제히 우리 휴전선을 두들긴 끝에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을 이 8.20과 8.15 기계화 군단들이 치고 들어와서 첨입하고 돌파해서 벌리는 거예요. 이 역할을 맡고 있는 북한의 최고 주력 부대인데 여기 보면 이제 후방사령관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치면 군단 군수참모입니다. 북한은 여기 후방 이라는 것이 군수라는 말입니다. 군수. 그래서 이 군수에 관한 이 실정을 모르면서 자꾸 쥐어 짜면 어떡하라는 거냐? 라고 하다가 이제 뭐야? 어디 감히 하고는 총살시켜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7월 18일 날 일어난 일인데 7월 19일 날 정말로 희한하게도 조목조목 적어서 전군에 하달해서 야 니들 이거 봐 사례가 좀 이래 그래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 라고 전군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8.15 기계화 군단의 이 군수참모 즉 후방사령관의 말 딱 보면은 맞는 말 했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 먹는 문제보다 군대 곳간이 더 심각하다. 아랫단이 군수 실정을 저렇게도 모르면서 무작정 쥐어 짜라면 강바닥 모래도 아니고 그 숱한 쌀을 우리가 어디서 내놓는단 말이냐? 이거 지극히 맞는 말 아닙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짜내서 주민들 줘 라고 하면 그 자신들의 해당 부대의 군수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참모로서는 야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불만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부대원들이 봤을 때 참 맞는 말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형해. 그러면은 맞는 말 해도 처형.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도 처형. 그러면은 무조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희한하게도 이렇게 조목조목 적어서 공분을 내려보냈다. 이건 김정은에 대한 분노를 전군에다가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냥 죽었다.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서 죽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적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두혈통을 뒤집으려는 세력이 이 명분 축적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확 뒤집어버리면은 중국의 인정, 어그리먼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
그 전략 부대, 미사일 부대의 그것을 전술 벨트, 작전 벨트, 또 전략 벨트 이렇게 3단으로 나눠서 미국과 또 한국군과 대척하고 있던 것을 남북으로 이렇게 3단으로 나누었는데 이걸 동서로 나누어서 공격 방어 그렇게 해서 중국을 지켜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죠. 그래서 중국에게 우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라는 애정 공세를 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보면은 이때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7월 9일자 보도록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8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군사회의에서 북한군 세일 1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부 최상층인 상무위원회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예단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병철이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인다. 세일 2위 박정천 군 참모장도 계급이 원수에서 차수로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국정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권한들은 다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리병철도 군수공업부장, 이게 이제 핵과 미사일을 관리하거든요. 북한의 최고 무력인 핵과 미사일은 그래도 틀어지고 있다. 박정천은 북한군 전체의 군령권은 그래도 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옳은 숙청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군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게 좀 의외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인데요. 글로벌 호크가 7월 20일 이전에는 한 4일에서 6일, 4, 5일 간격을 한 번씩 이렇게 자신의 ADS-B, 즉 위치 식별하는 송신장치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7월 21일부터 보시다시피 매일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위치가 주로 이런 패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본 쪽에서 날아와가지고 백령도에서부터 속초까지 쫙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육상 지역을 보지 않고 굳이 백령도까지 나가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황해도 지역에 뭔가 볼 게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해도 이 후황도 지역에. 그리고 7월 18일 날 총살이 났습니다. 8.15 기계화 군단 군수 참모. 그런데 7월 19일 날 그 공문이 전군에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뭔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판단으로 미군이 이렇게 황해도 지역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서 굳이 이 바다까지 나와서 계속 매일매일 글로벌 호크가 정찰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냐? 이것뿐이냐? 또 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지상 무기들의 움직임을 다 살펴보는 조인트 스타즈가 보시다시피 소청도 앞에서 ADS-B를 켰어요.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취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백령도 위쪽까지 올라갔겠죠. 백령도 위쪽까지 올라갔다고 한 것은 황해도 지역의 지상에 있는 뭔가를 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8.15에서 총살이 일어났으니까 8.15 기계화 군단이 뭔가 지금 요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즉 이상 징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7.27 정전 기념일 때 김정은이가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노병들을 불러서 마스크도 없이 이렇게 쇼를 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뭐 잘 모시려면 쌀이나 주든지 이렇게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애민하는 왜? 지금 불안하니까 이런 쇼를 굳이 이 방역 위기, 최대의 방역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뭔가 애민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금 위기감이 느껴지니까 뭔가 생존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체제 전복을 꾀하는 어떤 세력, 그 세력들이 차곡차곡 명분을 쌓고 있다. 이거 지금 뭐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아니죠. 리영호 이 사람 죽고 없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어느 군인이 나를 칠까? 라고 김정은이는 불안해하겠죠. 부디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의 체제 전복 세력을 도와주고 했던 것이 북한 당국이 굉장히 날석에 비난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CIA들이 한국으로 계속 왔었고 그 소식들 제가 가끔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움직임들이 북한의 체제전복 세력과 결탁이 되어서 또는 뭔가 지원이 되어서 그들이 큰 용기를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북한은 세습체제 이것만 없어지면 된다. 그러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한반도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그래서는 북한 2,500만 인민은 영원히 압제에 시달릴 것이다. 세습 체제 빨리 마감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에서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